드디어 GTX-A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북부 구간이 12월 28일 개통합니다. 이제부턴 경기도에서도 가장 외곽인 파주에서 서울 도심지까지 이동하는데 2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GTX-A 남부 구간인 동탄 수서 구간은 이용객이 없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생각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도심지인 서울역과 운정 중앙역을 이어주는 GTX-A 북부 구간은 리얼 교통혁명이 될 것입니다. GTX-A 북부 구간은 5개 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으로 이어지며 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열차가 제대로 속도를 밟을 수 있게 되죠. 이에 따라 각 역 간 소요시간은 이와 같게 되는데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2분 소요되고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도 5분 30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통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든 자차로 이동하든 약 10km를 이동하는데 5.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경기도 최북부 파주에서 서울에서도 가장 도심지인 서울역까지 22분이라 파주가 여기에요. 바로 옆에 개성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 중심지까지 이동하는데 22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서울 도봉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시간만 감안을 해도 37분, 서울 노원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 이동시간만 31분, 강남 개포동역에서 서울역까지 38분, 강동구 천호역에서 서울역까지 34분이 소요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이동할 때를 가정을 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교통체증이 없을 때에도 1시간 5분이나 걸리는데 GTX를 이용을 하게 되면 22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서울 핵심지로의 이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입지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GTX 북부 구간 개통을 무조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올해 3월에 동탄 수서간 GTX가 개통을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과 이용률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4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자리 지역 연계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GTX A, B, C 노선에서 가장 핵심역을 뽑으라면 무조건 삼성역입니다. 근데 현재 GTX A 남부 구간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동탄역에서 GTX를 타고 수서역까지 와도 삼성역을 가려면 이 GTX에서 내려서 이 노란색 분당선을 타고 선릉역에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야 삼성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당선, 2호선 2번 갈아타고 가느니 그냥 버스 타고 동탄역에서 바로 강남역으로 가는 게 더 시간 절약도 많이 될 뿐더러 갈아타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죠. 그렇다고 이 수서역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GTX를 현재 이용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GTX 삼성역 관련하여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28년 GTX-A 삼성역 개통은 확실히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삼성역이 개통하게 된다면 GTX 남부 구간인 동탄 삼성역 구간도 이용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GTX-A의 가장 핵심역인 이 삼성역이 연결되고 있지 않아서 GTX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파주 운정과 서울역을 이어주는 GTX 북부 구간은 확실히 다릅니다. 서울역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자마자 주변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은 서울의 핵심 3대 일자리 권역인 CBD 권역에 속해 있고 서울시의 행정기관인 서울시청, 은행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우리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기업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이 있으며 대한민국 4대 그룹 중 하나인 SK의 본사가 있으며 하나 본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서울역 주변에 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더라도 1호선이나 2호선 등을 타가지고 쉽게 해당 직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이 기업들 외에도 제가 열거하지 않았을 뿐 진짜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 바로 CBD 권역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밀집한 곳을 GTX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 이동 시간도 종착지에서 출발을 해도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용률이 남부 구간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겠죠. GTX 북부 구간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짧은 배차 간격인데요. 3월 30일 수서 동탄역 GTX가 개통하자마자 제가 바로 GTX를 사러 갔는데요. 생각보다 GTX를 탑승하는 곳이 깊어가지고 놀라기도 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배차 간격이었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방면 배차 간격인데요. 오전 9시 기준으로 봐도 9시 21분 다음 열차가 약 30분 뒤인 9시 50분이에요.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대에도 보면
6시 20분 다음에 열차가 23분 뒤인 6시 43분입니다. 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향하는 방면 배차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수서, 동탄 구간은 SRT 고속열차가 다니기도 하고 GTX-A 열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로를 두 개의 열차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GTX-A의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GTX-A 북부 구간은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대 남부 구간과 달리 북부 구간은 GTX를 단독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6분이고 그 외 시간대의 배차 간격은 8분입니다. 편도 기준 141회 운행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의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편도 운행 횟수 배차 간격이 132회입니다. GTX는 141회니까 이 지하철 3호선의 배차 간격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GTX 남부 구간에 비해 이용하기 훨씬 편리하죠. GTX 북부 구간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짜증 노선을 확실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이 사진 보고 몇 호선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지옥철의 대명사 9호선인데요. 이 사진만 봐도 진짜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 9호선 말고도 알게 모르게 짜증난 노선이 수도권에 몇 군데 더 있는데요. 사진만 봐도 토 나오죠. 여기는 몇 호선일까요? 바로 3호선인데요. 3호선도 정말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 중에 하나입니다. 이 3호선에 더 짜증나는 점은 고향 일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호선은 구파발행, 대화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호선 남부 구간은 오금행으로 그냥 하나인데 북부 구간은 대화행, 구파발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고향 일산 사는 분들은 구파발행을 타게 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 잘못 걸리면 사진과 같이 두 번 연달아서 구파발행이 올 때가 있어요. 고향 일산 사시는 분들이 구파발행을 타게 되면 구파발역에 내려서 대화행 열차를 타야 되는데 또 그 대화행 열차에는 또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또한 이 3호선과 별개로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경의중앙선입니다. 진짜 속 터지는 지하철 노선인데요. 가끔 전광판 볼 때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습니다. 16전역, 23전역이에요. 이거 보면 지하철 기다리는 게 맞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버스 타러 갈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대 배차 간격은 거의 30분이죠. 지하철의 특징 중 하나인 정시성을 경의중앙선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배차 간격도 엉망이고 배차 간격도 길죠. 근데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과 파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 이용 노선이 하필 이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에요. 정말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GTX-A가 등장함으로써 초급행으로 빠르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고 배차 간격도 짧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KTX, 새마을호 이용하는 분들처럼 시간표를 보고 역사로 가진 않잖아요. 참고로 서울의 서북부 지역인 은평구 주민들도 GTX 호재를 누릴 수 있게 될 텐데요. 3호선 중에서 구파발역부터 종로 3가 역까지는 행정구역상 은평구, 종로구 구간인데 지하철 이용객들 대부분이 출근 시간대에 거의 종로 3가 역까지 내리지 않고 이동합니다. 근데 은평구 주민, 종로구 주민 입장에서는 이미 일산 고향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다 타고 오니까 이미 탈 때부터 꽉 찬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앉아서 갈 수도 없고 엄청난 인파에 낑겨서 가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소요 시간은 불과 5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GTX 북부 구간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같은 경기도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격차가 납니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도 경기 남부는 4,146만원인데 반해 경기 북부는 약 2,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도 격차가 많이 나며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총 인구수는 경기 남부가 경기 북부에 비해 약 3배 정도 수준이고 지역 내 총 생산은 경기 남부가 경기 북부의 약 5배 수준인데요. 2020년도 자료 기준인데 아마 2024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기 서북부는 경기 남부와 다르게 자체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인구수 대비 지하철 교통 인프라도 3호선 경의중앙선에 불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옥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GTX의 등장으로 확실히 수요 분산이 될 것이고 이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GTX-A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면 여기도 지옥 처리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준의 혼잡도는 100% 아닐 겁니다. 그리고 혼잡도가 3호선, 경의중앙선급이라고 가정을 해도 종점인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도 22분만 참으면 됩니다. 왼쪽과 같이 쾌적하게 출퇴근하실래요? 아니면 오른쪽과 같이 고통스럽게 출퇴근하시겠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출퇴근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다 보니까 왕복 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GTX는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왕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 지하철은 2시간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시간 낭비도 있지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낑겨서 가다 보니까 몸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출근 전부터 녹초가 되죠. 퇴근하고 나면 바로 뻗어버리죠. 근데 GTX를 타게 되면 짧은 이동시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수요로 퇴근 후에도 몸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감소할 것입니다. 간혹 GTX 요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던데 요즘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10,000원이잖아요. GTX 요금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최저 시급이 10,000원도 되지 않는 건가요? 사실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GTX 북부 구간 운임 요금인데요. 종점역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편도 운임 요금은 4,450원입니다. 왕복 기준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 요금은 8,900원이 될 것이고 소요시간은 약 40분이 걸리겠죠. 교통요금을 절약하고 싶어서 그냥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면 왕복 요금은 3,800원이고 소요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2시간 30분이 걸리겠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2시간 30분을 쾌적한 상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파에 낑겨서 고통스럽게 이동하는 걸 반드시 감안을 해야 합니다. GTX를 타게 되면 하루마다 5,100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지만 하루에 약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5,100원을 아끼고 싶어서 하루에 2시간을 허공에 버리시는 분인가요? 여러분의 최저 시급은 1시간에 2,500원밖에 안 되는 삶이신가요? 제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GTX-A 노선이 반영된 신규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참고로 운정중앙역은 현재 경의중앙선 운정역하고 다른 별도의 역입니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GTX-A 북부 구간 개통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GTX가 통과하는 역사 주변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하고 GTX 주변 초역세권 부동산과 비역세권의 부동산 가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 GTX의 주변 단지 시세 흐름은 진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남 판교의 웬만한 집값은 서울의 웬만한 모든 지역의 집값을 압도합니다. 판교의 집값이 서울의 웬만한 집값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자리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만 이번 GTX 북부 구간 개통은 교통혁명으로 인한 입지 역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기도 신도시의 쾌적한 인프라에 더해서 서울 입지 접근성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GTX가 지나가는 초역세권 주변은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의 집값보다 더 비싸지는 입지 역전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